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테슬라에 대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도 좀 있고요. 안 좋은 뉴스에 장 마감 후 테슬라 주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먼저 스토어닷이 10분 만에 충전 가능한 4680 배터리셀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리튬 이온 배터리 회사인 스토어닷은 4680 셀을 하나의 키커로 복제했다고 주장합니다. EV 에너지는 스토어닷의 셀 샘플을 생산하며 양산은 2024년에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스토어닷은 10분 안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테슬라가 제안한 형식인 4680 원통형 셀을 발표했습니다. PP, 다임러, 삼성 벤처스 및 TDK가 지원하는 이스라엘 기반 회사에 따르면 초고속 충전 원통형 전지가 3년 넘게 개발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중국에서 스토어닷의 제조 파트너인 EV 에너지는 현재 샘플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지가 이전의 파우치 전지에 적용된 유사한 실리콘 지배적 양극 화학을 사용하고 4680 원통형 전지 형식이 연속 탭 기술을 활용한다고 말합니다. 현 시점에서 4680형 셀을 양산하기에는 이르다고 합니다. 스토어닷의 목표는 2024년입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점점 더 선호하는 4680 형식은 스토어닷의 획기적인 고속충전 파우치 셀과 함께 2024년에 대규모 생산 준비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셀의 예비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충전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파우치에서 4680 셀로의 전환이 단순히 폼팩터의 변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리콘이 지배적인 양극의 초고속 충전 원통형 전지의 세계 최초 적용은 파우치 기술과 비교할 때 해결해야 하는 많은 상당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4680 원통형 전지 형식은 더 큰 내부 압력, 가스 방출을 상쇄하기 위해 고유한 화학적 적응이 필요합니다. 잠재적 누출 방지를 위해서죠. 스토어닷 발표는 주로 잠재 고객 유치 및 관심 측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에 4680형 셀을 사용하기로 한 업체는 테슬라 뿐이지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적으로 2028년 스토어닷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기술인 XED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XED는 극단 에너지 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향후에는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4680형 배터리 셀의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부터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복제하는 회사가 나오네요.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5 로보택시가 2023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라이다를 이용한 로보택시고요. 테슬라보다 먼저 로보택시를 시작할 것 같네요. 테슬라는 언제쯤 로보택시를 시작할지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고요. 테슬라의 카메라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레이더 장착 차량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일부로 레이더 장착 차량의 카메라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능, 특히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및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사용할 때 회사 차량에 대한 또 다른 안전 계층을 효과적으로 추가합니다. 테슬라는 모델3 전용이지만 2017년부터 실내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제작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9년 센서가 로보택시용으로 제작되었다고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카메라가 실제로 목적이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작년에 차내 카메라를 활성화하여 충돌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미지와 비디오를 녹화했지만 소유자에게는 선택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실내 카메라는 지난 5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되었을 때 더 많이 사용되었지만 회사의 순수 비전 차량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테슬라 소유주 그린 시얼리는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살펴본 후 이전에 카메라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신경망을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운전자 행동을 감시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거나 자동 조종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도로에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었습니다. 레이더가 장착된 차량을 보유한 모델3 및 모델 Y 소유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라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현재 테슬라 차량의 더 많은 구성원에게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 레이더가 장착된 테슬라 모델 Y 소유자는 이 기능이 꽤 잘 작동하는 것으로 같다고 언급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고개를 숙일 때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소유주는 빨간불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을 때 빠른 알림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경망 기반의 카메라, 기반 구동 시스템으로 테슬라 차량은 이제 오토파일럿과 풀 자율주행 스위트 기능을 구동할 때 추가적인 안전층을 갖췄습니다. 이는 컨슈머 리포트스에서 소비자 보고서죠. 지정 및 시연한 것과 같은 오토파일럿 및 FSD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토파일럿 및 FSD 남용 사례는 주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스티어링 휠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능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타겟이 되고 안전 문제의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수요일장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0.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구글은 0.3%대, 페이스북은 0.7%대, 아마존 0.2%대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도 0.45%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시 소폭 상승을 한 0.25%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1일 수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34불 마이너스 0.22%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34불 시작했으며 최고 741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31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0.33% 상승했고요. S&P 500도 플러스 0.03% 아주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14% 하락을 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의 비석형 캔들 모양이 나온 것 같은데요. 캔들만 봐서는 단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이 되는 캔들입니다. 거래량은 괜찮았습니다. 보조지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는 62.26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고요. 매트는 EMA 위에 계속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플로우는 똑같이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25불이 되겠고요. 1차 지지선은 701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저항선은 750불이 되겠고요. 1차 저항선은 778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드디어 나왔죠. 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3일 연속 흐름을 보시면 좋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고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재 투자 심리, 일봉의 투자 심리는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PNF 차트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영상에서 기술적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했는데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변수는 시장 지수의 영향입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점이 깨진 이후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부터 다시 저점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700불, 701불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깨지지 않고 계속 흐름이 이어갈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1454, 아웃플로 1523.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도 대량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안 좋은 뉴스로 인해 대량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장이었습니다. 대량 매도세에 끌려 개인 매도세도 추후 장 후반에 서서히 많아지는 모습이 보여졌네요. 기술적 하락과 안 좋은 소식에도 나름 주가 방어를 잘해준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목요일장 시장 지수가 좋지 않다면 좀 더 단기 하락할 수도 있을 듯 하네요. 수요일장의 테슬라 오더플로우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길 바라요.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61%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비중 10.65% 가져갔고요. 2021년 9월 1일 비중 10.61%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AI 매매저 소폭 비중 하락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일봉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매집을 한 후에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제가 이 시점에 또 EMA가 20을 돌파하고 60을 터치했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모두 다 돌파된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수요일 장에서 이 3,500 넘어갔을 때 저는 조금 팔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저의 보유량의 3분의 1 정도를 팔았고요. 자, 저의 목적은 지금 아마존 투자의 목적은 스윙이죠. 저의 투자 계획은 스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분할로 또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계획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마존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판다 굳이 따라 파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저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만약에 아마존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내가 처음에 매입을 했을 때 그 계획이 있죠. 그 계획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흐를 수도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LVCC 루프에서 보링코우의 스트레이 테슬라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했네요. 라스베가스 컨벤션 및 방문자 당국은 최근 보링 컴퍼니의 LVCC 루프에서 6월에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LVCC 루프에서 우연히 발견된 길 잃은 테슬라와 관련된 이 사건으로 인해 보링 컴퍼니는 이러한 사건이 미래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추가 완화 조치로 프로토콜을 개선했습니다. LVCVA 대변인 로리 크래프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21년 6월 21일 국제 에스테틱 코스메틱 앤 스파 컨퍼런스 국제 뷰티쇼가 끝난 후 충전소를 찾고 있던 테슬라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중앙홀 충전소를 찾는 과정에서 테슬라 운전자는 결국 LVCC 루프의 운영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LVCC 루프는 승인되지 않은 차량이 감지되자마자 즉시 폐쇄되었고 운전자는 보안 요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협조적이었다고 하네요. 테슬라의 이탈로 인한 부상이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크래프트는 보고서에 따라 이 사건 이후 보링 컴퍼니가 추가 완화 조치를 통해 보안 프로토콜을 즉시 개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외부 차량이 향후 LVCC 루프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보링 컴퍼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터널링 스타트업은 포트 로더데일에 계획된 라스 오울러스 루프에 대한 독점 협상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스페이스X가 발사되는 동안 보카치카 해변에 접근할 수 있는 터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또 하나의 사업 보링 컴퍼니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보링 컴퍼니도 계속해서 그 영향을 넓히며 존재감이 점점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가 되네요. 일론 머스크는 2022년에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 인상적인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2023년에 차세대 로드스터를 출시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드스터는 2020년에 처음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테슬라 최초의 2세대 차량은 테슬라 양산형 모델 3와 모델 Y 등 배터리 제약 등 난관에 시달렸습니다. 간단히 말해 테슬라는 파이프라인에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며 로드스터가 반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회사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머스크는 로드스터가 차량을 호버링하고 미친듯이 빠른 1.1초의 0에서 60 가속 속도와 화이트 너클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냉각가스 스페이스 X 추진기를 장착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및 공급망 제한 문제로 인해 테슬라가 로드스터를 출시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수요일 트윗에서 로드스터가 2022년 생산에 막대한 병목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마침내 2023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에 인상적인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로드스터는 2023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자동차 산업을 괴롭힌 공급망 부족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만큼 테슬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회사가 반도체 칩의 대규모 부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19개의 사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개발은 테슬라가 긴 생산 중단을 피해 조립 라인을 계속 가동하고 소란스러운 2021년을 통해 납품 및 생산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드스터는 많은 테슬라 팬, 특히 회사의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얻은 사람들에게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로드스터인데요. 아쉽게도 내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대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로드스터는 테슬라에게 있어 이벤트카 같은 거죠. 로드스터를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중요한 차를 생산하느라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당장의 중요한 일이 먼저니까요. 모델 Y, 모델 X, 사이버 트럭, 그리고 세미 트럭, 테슬라는 공급해야 하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폭발적인 수요를 어느 정도 공급으로 채울 수 있을 때 로드스터가 나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모델 S 플레드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전해드렸던 소식 중 테슬라가 경찰차를 박은 사고 기억하시나요? 그 사고는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8월 28일 토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운전자가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현재 조사가 11건에서 12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 대원은 장애인 차량을 돕기 위해 길가에 세워졌지만 그의 차는 자동 조종 장치에서 작동하는 모델 3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었죠. 테슬라는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까지 NHTSA 해당 정보에 응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억 1,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오토파일럿의 보완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조사는 더 계속될 듯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다음 금요일 자정에 FSD 베타 10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FSD 베타가 몇 달 안에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전하면 더 빨리 사용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FSD 베타 10이 출시가 되고 2주 후인 22일, 23일, 24일에 오픈 베타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 오너들의 FSD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좀 더 완벽해진 모습의 발전된 FSD 베타 10을 기대해봅니다. 목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또 빠르게 지나가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